암석은 생성 기원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고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퇴적암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지표면에서는 약 70% 이상이 퇴적물 그리고 퇴적암으로 덮여 있어요. 퇴적물은 그 기원이 되게 다양하고요. 퇴적물이 지표 여러 환경에 퇴적됐기 때문에 퇴적암으로부터 과거 환경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퇴적암의 생성 과정은요.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고요. 그에 따라서 잘게 부서진 새설물 혹은 화산 분출물, 호수나 바다에 용해된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요. 물과 바람,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이 돼요. 운반되어져서 퇴적이 되겠죠. 그리고 굳어지고 다져지는 속성작용에 의해서 퇴적암이 생성이 돼요. 풍화작용은요. 암석 같은 것들이 잘게 부서진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퇴적은 말 그대로 퇴적물이 낮은 곳으로 운반돼 가지고 쌓이게 되는 거죠. 쌓여진 퇴적물이 다져지고 교결 통해서 퇴적암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죠. 속성작용은 다짐작용이라는 압력작용과 또한 굳어지는 작용인 교결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쌓였던 퇴적물이 새롭게 쌓인 퇴적물에 의해서 압력을 받겠죠. 압력을 받게 되면 퇴적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치밀해지는데 퇴적물 사이의 입자 간격의 공간을 공극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극이 좁아지고 밀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다짐작용을 거쳐도요, 입자 사이의 공극은 감소는 하는데 완전히 그 사이를 메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입자 사이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이제 용해된 석회 물질이나 규질, 산화철들이 퇴적물 사이에 침전되고요. 그리고 그 입자 사이 간격을 메우고 서로 붙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교결작용이다라고 해요. 이런 속성작용의 결과 다짐작용, 교결작용, 단단한 퇴적암이 되는데 퇴적암이 되면서 밀도는 커지고 퇴적물 사이의 간격인 공극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퇴적암은 구성 물질의 기원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세설성 퇴적암은 기존의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생성된 입자에 의한 퇴적암도 있고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만든 퇴적암도 있어요. 자갈과 모래와 점토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세설성 퇴적암은 여감, 모래와 점토, 사암, 점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셰일이고요. 화산 세설물인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세설성 퇴적암을 응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적 퇴적암은요. 물에 용해된 석회 물질이나 규질, 산화철, 염분 물질이요. 침전돼서 생성된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물속에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하고요. 규질 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을 셔트, 그리고 염화 나트륨 등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을 암염이다라고 하죠. 유기적 퇴적물은요, 생물의 유해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유기적 퇴적암에는요, 식물의 잔해가 지층에 쌓이고 나서 탄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석탄이 있고요. 그리고 유공충이나 산호 등의 석회 물질이요. 퇴적돼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있어요. 또한 규질 생물체의 즉 방사층의 껍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셔트인 유기적 퇴적암도 있고요. 풍화와 침식을 받은 퇴적물들이요. 바람이나 물이나 혹은 빙하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다가 운반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퇴적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환경을 퇴적 환경이라고 하죠. 퇴적 환경에는 육상, 연안, 해양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육상 환경은 육지 내에 주로 세세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으로 선상지, 강, 호수, 사막, 범람원, 빙하 등이 있어요. 오른쪽에 육상 환경 중에 선상지하고요, 범람, 원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상지는요, 산지와 평지 사이에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곳에서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겠죠. 이에 따라서 퇴적물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 지형을 선상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범람원은요, 하천의 하류 지역에서 하천의 범람으로 운반된 물질이 하천 양쪽에 퇴적돼서 생성된 평탄한 지형을 이야기를 하고요. 연안 환경은요,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삼각주, 해빈, 사주, 석호 등이 있는데, 삼각주하고 석호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삼각주 지역은요, 하천이 상대적으로 이제 잔잔한 이제 바다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고요. 이에 따라서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삼각형 모양으로 지형이 나타난 이를 이제 삼각주라고 하는 거죠. 석호는요, 사주가 발달한 바다로부터 분리돼서 만들어진 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주는 모래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래사장으로부터 분리돼서 만들어진 호수가 석호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요, 경포 해수욕장의 옆에 붙어 있는 경포호가 대표적인 석호 지형이 돼요. 해안연안은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태적 환경이 되고요. 깊이에 따라서 대륙풍, 대륙사면, 심해저 등이 있어요. 태저감을 살펴보시면요, 층리라는 태적물이 쌓인 줄무늬도 관찰이 되고요. 또 태적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태적 구조가 나타나요. 뭐 수심이나 그 당시의 기후 혹은 태적될 당시의 유속 등의 그런 과거 환경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의 태적 구조는요, 지층의 상하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사층리는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길어진 상태로 쌓인 태적 구조가 되는 거고요. 태적 환경은 사막이나 하천, 사층리를 통해서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사층리가 형성된 그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사층리의 길어진 방향은요, 사층리가 퇴적될 당시에 물과 바람이 흐르고 불었던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층리면 아래쪽은요, 오목하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요, 수평면과 사층리가 이루는 경사각이 점점 급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을 통해서 사층리의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점이층리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태적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는요, 점이층리는 태적물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수심이 깊은 곳에 쌓이게 될 때 형성이 돼요. 이때 무거운 입자는 먼저 가라앉겠고요. 그리고 가벼운 입자는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점이층리는 주로 대륙풍 끝부분이나 대륙 사면에 쌓여있던 해저 태적물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한꺼번에 무너져 흘러내려가는데요. 이때 이 한꺼번에 흘러내려가는 물질을 저탁류라고 하고요. 이 저탁류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아래는 크고 무거운 거, 위로 갈수록 가볍고 작은 입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날 때도 호수에서 점이층리가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홍수에 의해서 많은 퇴적물들이 깊은 호수로 내려갈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자의 크기가 큰 게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쌓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즉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짐으로 통해서
지층의 역전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아래층의 입자가 작고 위쪽의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이 점입측리는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심이 얕은 바다나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잔물결 모양의 퇴적 구조가 생기는데요. 이를 연은이다라고 해요. 연은은요, 물결 자국의 뾰족한 부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는 모양으로 형성되고요. 이를 통해서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점토와 같은 입자가 매우 작은 퇴적물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요, 퇴적물의 표면이 쐐기 모양으로 갈라지는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이를 건열이라고 해요. 건열의 구조는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형태의 뾰족한 모양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한반도는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생성된 퇴적 지층이 분포하고 있고요. 각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이나 혹은 지각 변동의 흔적 등을 통해서 퇴적암이 생성된 시기의 퇴적 환경을 추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퇴적 지형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가 있고요. 형성 시기는 중생대 백악기가 되고 공룡알 그리고 공룡뼈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형성된 시기는 고생대가 되는 거고요. 연흥과 건열이라는 태적 지층이 관찰되고 있죠. 강원도 석ям지대 고생대 때 형성됐고요. 고시 동굴과 같은 석회 동굴이 있고 석순, 석주, 종류석 등이 관찰되고 있어요. 전라북도 부안군 이제 채석강 형성 시기는 중생대 말이 되는 거고요. 해식절벽과 해식 동굴 등이 관찰되고 있죠.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형성된 시기는 중생대 말기가 되는 거고요. 융기와 차별 침식을 통해 가지고 타포니 같은 이러한 퇴적 지층이 관찰되고 있죠.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해안 형성 시기는 중생대 말기가 되는 거고요.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주도 한경명 수월봉 형성 시기는 신생대 말기가 되는 거고요. 층리와 화산재 때문에 층리 구조가 잘 관찰되고 있죠. 다음 제주도 서귀포층 형성된 시기는 신생대가 되는 거고요. 조개나 산호, 화석 등이 발견되고 있어요.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 다짐작용을 받으면 공극은 줄어들겠죠?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증발로 형성된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 있다. 예, 그렇죠. 물에 녹아있던 성분이 잔류해서 형성된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생물체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예,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퇴적 구조 중 점입층리는 연한 환경에서 잘 형성된다. 점입층리는요, 심해저 환경에서 잘 형성되죠. 또한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도 잘 형성이 되고요. 옳지 않은 내용. 퇴적암의 형성 과정,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퇴적물이 압력으로 퇴적물 입자 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작용을 다짐작용이라고 하고요.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질, 규질 물질의 침전으로 퇴적물 입자 사이가 단단하게 연결되는 교결 작용을 거치면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하겠죠. 퇴적암을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구분하시오. 셰일은요, 진흙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세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석탄은요, 식물의 잔해가 지층에 쌓인 후에 탄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유기적 퇴적암이 되는 거죠. 암염은요, 바다나 호수에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에 남아있던 잔류물질, 용해물 혹은 침전물들이 굳어서 형성된 화학적 퇴적암이 되고, 응해암은 화산 세설물인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적암. 퇴적 환경을 육상, 연안, 해양으로 구분하시오. 삼각주, 해변 등의 퇴적물이 쌓인다. 연안 환경이 되겠죠? 연안 환경은요, 육상 환경하고 해양 환경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바람과 파도의 작용과 같이 육지와 바다의 영향을 모두 받아요. 2번 하천호수, 선산지 등의 퇴적물이 쌓인다. 육상 환경이 되는 거고요. 3번 육지에서 이동해온 퇴적물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이 가라앉아 쌓인다. 해양 환경이 되는 거죠. 예로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적 환경이 있고요. 여러 퇴적 구조의 단면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상하를 판단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죠. 가는요, 사층리가 되는 거고요. 나는 점이층리, 다는, 여는, 라는 건열이 되고요. 사층리는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나타난 구조가 되고요. 모래의 크기나 입자에서 잘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되는 거죠. 사층리의 길어진 방향은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층리면 아래쪽에 오목하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아래쪽에 드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각이 급해지게 돼요. 이를 통해서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이 오목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각이 급해지기 때문에 가의 사층리는 역전되지 않는 상태의 지층의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점이층리. 점이층리는요, 대륙품 끝부분이나 혹은 대륙사면에 있던 해저 퇴적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려가지고 쌓일 때, 이때 이거를 저탁류라고 하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퇴적물이 호수로 급격히 유입될 때 형성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입자가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고 작은 게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았을 때는 아래의 입자가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나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짐을 할 수 있죠. 따라서 나는 역전된 지층이라는 거예요. 다는 연은이고요. 수심이 얕은 바다 혹은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잔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의 표면에 물결 자국이 생기는 거죠. 이때 물결 자국이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는 모양으로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는 역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건열은요, 건조한 지역에서의 진흙 같은 물질이 갈라져서 형성되는데요. 쐐기 모양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때 위쪽은 넓은 모양이 되고 아래쪽은 좁은 모양이 되는데, 지금 라에서의 건열은 쐐기 모양이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은 모양이기 때문에 지층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나다 라의 이름을 썼고요.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는 사층리가 되는 거고요. 과거의 건조한 환경임을 알려주는 것은 건열이 되는 거죠. 지층이 역전된 것을 모두 쓰시오. 지층의 역전은 나 점이층리 그리고 라 건열이 되겠네요.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을 나타냈고요. 가 태백식 구문소. 태백식 구문소는 주로 해양 환경에서 생성된 세일이나 석회 암으로 이루어졌고요. 나 전라북도 마이산. 마이산은요,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여감으로 이루어졌고 육상 환경에서도 생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타포니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와 나를 이루고 있는 주요 퇴적암과 퇴적 환경을 쓰시오. 가 퇴적암은 쉐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적 환경은 해양 환경. 나의 니은요, 주요 퇴적암은 여감이 되겠죠. 그리고 퇴적 환경은 육상 환경이 되고요. 그림은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표현은 퇴적암의 종류를 나타냈는데요.
A는 태저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다짐작용이 되고, 다짐작용은요, 이미 태적됐던 태적물이 새롭게 태적되는 태적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입자 사이 간격 공극이 줄어드는 작용이 되고, B는 교결작용이 되는 거죠. 다짐작용을 통해서 입자 사이의 공극은 감소를 해요. 하지만 완전히 메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용해된 석회질이나 규질이나 철질 등의 물질이 공극을 메우게 되고 그 공극을 서로 붙게 하는 작용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요,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공극이 채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가는 쇠술성 태저감이 되는 거고요. 나는 화학적 태저감, 다는 유기적 태저감. 1번 그림 A와 B에 해당하는 작용을 쓰시오. A는 다짐작용, B는 교결작용이 되죠. A와 B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태적물의 밀도는 증가, 그리고 공극은 감소하겠죠. 가나 다에 해당하는 태저감의 종류. 가는 쇠설성, 나는 화학적, 다는 유기적 태저감이 되는 거고요. 4의 1번 A와 B의 전 과정을 그렇죠. 속성 작용이라고 하고요. 2번 B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은 규질이나 석회 물질이다. 예. 또한 철질 물질도 관여를 하는 거고요. 가는 태적물 입자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태적물이다. 쇠설성 태적물은요, 모래, 진흙, 자갈 등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셰일, 사함, 여감으로 구분하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다에서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 화석은요, 식물의 잔해가 지층에 쌓이고 나서 탄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적 태적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가나다라는요, 여러 가지 태적 구조의 단면을 나타냈고요. 가는 건열이 되는 거죠. 건조한 지형에서 나타나는 태적 구조가 되는 거고요. 나는 점이층리. 점이층리는요, 수심이 깊은 바다나 호수에서 형성되고, 다는 사층리.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이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태적 구조고, 라는 연은이 되는 거죠. 연은은 수심이 얕은 바다나 호수에서 나타나는 태적 구조가 되고요. 각 설명에 해당하는 태적 구조를 찾아 쓰시오.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된 태적 구조는 건열가가 되고요. 나 점이층리 라 연은 중 수심이 더 깊은 환경에서 형성된 태적 구조는 점이층리가 되는 거죠. 나 지층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태적 구조는요, 가 건열이고요. 건열이 일어날 때의 쐐기 모양을 보시면요, 그 쐐기 모양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는 아래쪽이 좁은 모양이 되고 위쪽이 넓은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의 경우는 위쪽이 좁은 쐐기, 아래쪽이 넓은 모양이죠. 따라서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번 그림 다의 일부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태적 구조가 형성될 당시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을 A, B로 나타내시오. 층리가 경사진 방향으로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렀을 때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 쪽으로 흐르거나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한 형태로 사층리가 나타나게 돼요. 3번 가 태적 구조가 형성될 당시 태적면이 공기 중에 노출된 적이 있다. 건조한 환경에서 사층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태적 당시에 공기 중으로 노출된 적이 있어야겠죠.
2번, 나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호수 주변 환경에서 잘 형성되는 게 아니라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잘 형성이 되고요. 다에서 퇴적물이 운반되어 온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예, 기울어진 경사를 통해서 퇴적물이 운반되는 방향을 추정할 수 있죠. 또한 바람이나 물의 흐름도 알 수가 있고요. 라는 세일보다 여감에서 잘 형성되는 퇴적 구조다. 연우는요, 여감보다도 퇴적 입자가 작아야지만 파도에 의해서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쉐일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